네, 제가 걸렸네요. 네. 그 약간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서 살짝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게이트 컨스트레인트랑 카피 컨스트레인트 이 두 개가 이제 플롱크에서 이제 폴리노미얼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그 두 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로스 16이랑 계속 뭔가 비교하면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플렁크는 유니버설 하다는데 그럼 왜 그로스는 유니버설 하지 않았고 플렁크의 어떤 면이 얘를 유니버설하게 만들어주는 건가? 그리고 먼저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게이트 컨스트레인을 보면은 이 예시로 이제 그 2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몇인지를 계산을 하는 간단한 서킷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인풋은 이제 x로 주어지고, 프라이빗 인풋이 이제, 어, 예, 그래서 프라이빗 인풋이 인데, 예시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x를 이제 퍼블릭 인풋으로 주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 인풋 2를 넣었을 때, 이거의 값이 이제 몇인지가 계산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 아웃풋이 퍼블릭 아웃풋. 이 프로프를 생성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는 프라이빗 인풋인 저 2랑 나중에 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결과값 아웃풋 총 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이걸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2 곱하기 x는 u 플러스 x는 b 마이너스 1은 w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은 2에다가 2를 넣고 x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u는 6이 나오고 6이 여기로 들어가서 6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x는 3 넣었으니까 3 그대로 따라오죠. 9를 더하면 9가 되어서 b가 되고 그 b인 9에다가 1을 빼주면 w 마지막인 이 8이 나오게 되는 이런 그 간단한 서킷이에요. 이거를 이제 플롱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어, 그 더하기와 곱하기 중에서 이 q 셀렉터 값에 따라서 각각 이제 어떤 이 게이트가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곱하기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이 첫 번째 게이트를 이 플롱크 서킷에 따라서 이제 옮겨 보면은 해서 보면은 이게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아니니까 더하기에 관련된 셀렉터는 0으로 주고 곱하기 셀렉터는 1로 살려주고 이게 마이너스 1로 붙는 이유는 AB 마이너스 C는 0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항으로 이렇게 딱 이항을 하면은 U가 되니까 이제 원래 그 게이트 식이 나오죠. 두 번째 거는 이제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개수는 똑같이 그냥 1이니까 1 해주고, 그렇게 셀렉터 두 개 켜준 다음에, 어, 이, 이 아웃풋 셀렉터에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게이트 2도 똑같이 이제 프롱크 스타일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이 셀렉터 하나만 켜주고, 마이너스 1은 그 컨스턴트잖아요. 컨스턴트에 해당한 셀렉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왼쪽 테이블만 보면은 셀렉터의 값만 켜준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몇인지는 아직 넣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 게이트를 1로 이게 turn on 해준다 했을 때 이 멀티플라이 게이트에 두 개의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는 또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저장해주는 테이블을 LRO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여기에서 총 등장하는 변수가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EX, U, V, W를 차례대로 E가 0번, X가 1번, U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한다면 첫 번째 이 로우에서 보면은 이 멀티플라이 게이트에 들어가는 거는 2랑 x니까 0하고 1번이죠.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u에 해당하는 2번이고요. 두 번째 로우에서 보면은 u 플러스 x니까 2번과 플러스 x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1번 두 개를 더해줬을 때 b에 해당하는 인덱스인 3이 나오게 된다라고 정보를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에서는 그 VA 인덱스인 3에다가 그 이제 컨스턴트니까 오른쪽에 해당하는 변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에 그 해당하는 변수는 W인 4번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이제 private input인 E와 public output인 W의 값을 아직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그 constraint을 하나를 추가를 해줘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private 한 개, private input 한 개, public input 한 개였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private input, public input, public output 이걸 다 합친 게 m개면은 m개가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로우는 이제 private input을 넣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 로우에 그 2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L 게이트에다 넣어주고 컨스턴트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은 2는 2가 되니까 그 프라이빗 인풋을 2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로우에는 그 첫 번째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겠죠. 4로 해가지고 W를 넣어주고 이 게이트 이 셀렉터대로 이제 해주면은 마이너스 W 플러스 8은 0이니까 W는 8이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 컨스트레인을 그 필요한 시그널들과 이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프라이빗 값과 퍼블릭 값이 다 그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저 시그널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프루버가 그 증명을 생성을 할 때 결국에 이제 그로스 16 같은 그 RNCS를 QAP화하는 그런 방식에서처럼 똑같이 이게 콜롬별로 이렇게 그 라그랑주 보관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이제 보관해가지고 나온 방식이랑 이 시그널 벡터랑 그 내적을 해가지고 다 더해주게 되잖아요. 그때 프라이빗 인풋까지만 내적을 해가지고 더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베리파이어가 그 내적을 해서 더해가지고 원래의 식이 맞는지 틀린지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게이트 자체에 대해 컨스트레인을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있는 이 x 값이 여기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u가 여기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두 번째 게이트의 아웃풋인 이 b가 세 번째 게이트 인풋인 b랑 이어져야 되잖아요. 만약 저게 없으면은 이 여기에서는 그냥 로우끼리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말이 되게끔 하는 값만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증명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같아야 하는 이 변수들끼리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 하나 더 넣어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피 컨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카피 컨스트레인이 되는지를 어떻게 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변수가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u가 여기서 똑같이 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로우의 아웃풋의 인덱스인 E가 네 번째 로우의 그 L 게이트의 인풋인 E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결국에 여기 있는 게 그,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요지는 결국에 그,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1, 5, 3이 나왔으면은 옆에서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넣어줬으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나오면 1호, 3이 그대로 등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을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그 어떤 하나의 초항을 이제 1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 값을 곱하고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이터레이트 한다고 했을 때 왼쪽 거를 곱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나눠준다고 하면은 초항 전에 항이 값이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여기 있는 값을 1을 곱해주고 3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전에 있었던 값 중에 3분의 1에다가 5를 곱해주고 1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는 3을 곱해주고 5를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왼쪽 집합에 등장했던 게 오른쪽 집합에 똑같이 등장하면은 이 마지막 값이 똑같이 1로 딱 나눠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거 다 곱하기 때문에 곱했을 때의 결과값만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15, 1, 3, 5 이렇게 넣어줘도 이 제약 조건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넣어주는 게 어떤 랜덤 값 감마를 뽑아내가지고 더해줍니다. 여기 예시에는 뺐는데 논문에서는 그냥 더해줘요. 근데 이제 더하고 빼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렇게 하나 랜덤 값을 더해주게 됨으로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감마 마이너스 3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5 아까 이 마으셔스한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예시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감마 마이너스 15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이 이제 분자로 올라가고 감마 마이너스 3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5가 분모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레이셔스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하나 더 해주고 싶냐면 이게 153, 315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이 카피 컨스트레인의 결과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말리셔스 벡터가 1하고 3하고 5가 등장하는 다른 순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뭐 3, 5, 1을 들고 와도 이 제약 조건에서는 만족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재배열이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여기 0번째 인덱스에서 1번째 인덱스로 이어졌고 1번째 인덱스에 있던 5는 2번째 있는 인덱스로 이어지고 2번째 인덱스에 있던 3이 0번째 인덱스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그 인덱스가 이제 i라고 할 때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이걸 시그마라고 이제 논문에 표현을 했는데 저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이게 n개 길이만큼의 배열이면은 1에서부터 n까지의 배열에서 1에서부터 n까지로의 매핑이거든요. 여기에 1을 넣으면은 얘가 그러니까 1, 2, 3 인덱스라고 할 때 두 번째 이 집합에 있는 1을 이 시그마 함수에 넣으면은 원래 집합에서의 인덱스를 뱉게끔 여기서 시그마 1은 원래 거가 3이었으니까 3이 나와야 되고 시그마 2를 넣어주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덱스 값이네요. 그래서 시그마 1을 넣어주면은 이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첫 번째 집합에서 어디 있었는지 세 번째죠. 그러니까 시그마 1을 넣어주면 3이 나오고 시그마 2를 넣어주면 1이 나오고 시그마 3을 넣어주면은 2가 나오게끔. 그래서 궁극적으로 i와 시그마 i가 값이 똑같아서 나중에 다 곱하고 나눴을 때 다 분모 분자 약분이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1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제약 조건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버가 그 증명을 생성하기 전에 저렇게 이 5개의 정해진 게이트에 대해서 이 각각 콜롬별로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나오는 그 다항식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퍼뮤테이션 정보에 대한 것들 L은 이거는 그 라그랑주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어 1, 항이 예를 들어서 n개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은 자기의 정보만 남기고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끔 2를 넣으면은 두 번째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그 라그랑주 베이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어떤 개수에 곱해가지고 라그랑주 보관에 그거에 각각의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은 다항식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항식들을 쭉 뽑아내준 다음에 증명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백단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논문에서 이제 라운드 1, 2, 3, 4, 5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스타크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뭐 트러스트 셋업에 필요 없는 방식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까지는 저는 이제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게 되는 거는 아마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따라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논문에 나온 대로 정직하게 따라서 연산해보면은 아마 될 겁니다.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로스 16하고 비교를 할 때 아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유니버설 셋업이 필요한 거. 근데 이거는 그로스 16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이게 셋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스 16에서 하는 페이스 2, 서킷 스페시픽한 셋업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타우 저 튜플은 그냥 랜덤 값이에요. 랜덤 값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UX로 표시되는 게 A 곱하기 B는 C에서 A예요. BX는 B고 WX가 C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서킷에서 나온 그 정보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프로빙 키랑 베리파이어 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로스 16에서 그 계산을 할 때 이제 트러스트 셋업을 하면은 서킷에 대한 정보가 그 베이스 2 셋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킷 스페시픽하게 셋업을 따로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뭐 A, B 이렇게 놓고 C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요거를 정직하게 딱 계산을 해보면은 A, B는 C 플러스 H 꼴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플렁크의 경우에는 이거랑은 다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를 표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콜롬별로 이제 인터폴레이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서 다항식을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낸 다항식을 커밋먼트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캐퍼시티를 가진 트러스트 셋업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의 18승짜리 파워스 오브 타워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우의 개수가 최대 2의 18승까지 있는 서킷이면은 다 커밋먼트 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18승 이하의 서킷에 대해서는 같은 그 트러스티드 셋업을 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그 증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셋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렁키시 아리스마타이제이션인데,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로스 16는 그 잠깐만요. 이거 왜 가지고 왔더라. 이게 뭔가 있었는데, 예, 카피 컨스트레인을 왜 넣어줘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크로스 16에서는 왜 카피 컨스트레인 없어도 되냐, 왜 거기는 퍼뮤테이션에 대한 고려가 없어도 되고 플렁크 기반에서는 고려를 다 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R1CS에서 QAP로 바꾸는 그 예시인데요. 그 비탈릭 그래서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요런 어떤 그 서킷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시그널들, 이 중간 시그널과 인풋 아웃풋 시그널 다 포함해가지고 상수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앞에 1을 쓰고 그 뒤에 이제 프라이빗 인풋을 먼저 오는 게 컨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쭉 써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R1CS를 만들어주고, 이 다음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QAP로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다항식들에다가 이 6개짜리 솔루션 벡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서 내적을 해가지고 더해서 A에 해당하는 다항식 하나, B에 해당하는 다항식 하나, C에 해당하는 다항식 하나 이렇게 뽑아내죠. 그로스 16 같은 스타일에서는 이 솔루션 벡터를 통해서 이 각각의 게이트가 서로 종속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퍼뮤테이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플렁크의 경우에는 그냥 테이블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값들을 다른 이제 매트릭스에다가 놓고 인덱스로 서로 참조만 하기 때문에 따로 카피 컨스트레인을 넣어줘야 그 제대로 된 서킷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 이해가 잘 설명을 너무 잘하신 건가요? 네. 네. 플러스틱스에서는 셋업이 서킷별로 되는데 플럼프에서는 네이버저였잖아요. 그 차이 한번 가지고 하다가 넘어가는데
루트 16에서는 서킷별로 해야 하는 것까지는 전달이 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플렁크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이 논문을 봐야 되나? 논문인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 프로빙 알고리즘이 있어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위에서 이제 준비되었던 이 다항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A, B, C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그 퍼뮤테이션에 관한 항이고 얘가 이제 인풋에 관한 항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카피 컨스트레인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주고 세 번째가 그 이게 그 뭐냐 이거를 제대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관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썰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한 점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벨루에이션 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제 잘 넣어가지고 베리파이어가 페어링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 된다.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사실 현민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이 과정에서 그로스 16의 경우에는 아까 프로빙 키가 셋업 과정에서 프로빙 키랑 막 베리파이어 키를 그 만들 때 서킷에 대한 A, B, C 다항식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그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스킴을 만들 수 있으면은 증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밋먼트 스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차수랑 같거나 혹은 그거보다 큰 만큼의 그 피타오의 그 값이 나오주면 돼요. 예를 들어 그 2의 18승짜리를 쓴다. 예를 들어서 G, G의 1승, 뭐 G의 2승, 해가지고 G의 뭐 2의 18승까지 되는 이 피타고 값이 있으면 그거랑 이 방식의 개수들이랑 내적을 하면은 어떤 그 시크릿 값 타오에 대해서 그 다항식이 타오라는 점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스킴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테 커밋먼트 스킴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그 트러스티드 셋업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캐파가 2의 18승이다. 그러면 컨스트레인의 수가 2의 18승 이하인 서킷에 대해서는 같은 그 피타고 값을 가지고 플롱크 기반으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하다라고 저는. 네, 간단하게 발표하고 다음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를 생각한 만큼 많이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네. 뭐 그로스 16에 비해서 뭐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그 얘기가 좀 그러니까 그로스 16 같은 경우에는 RNCS 벡터 크기가 이제 서킷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이신지 아시겠죠? RNCS를 만들면은 쭉 분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변수의 전체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서킷이 커질수록 RNCS 벡터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트러스티드 셋업이 유니버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킷별로 다 따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 근데 플렁크는 게이트 간의 와이어 값을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주는 컨스트레인트를 분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냥 게이트의 형태가 이게 고정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아리트메틱 서킷을 RNCS에서 QAP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로스 16은 그렇다면은 이제 플렁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플렁크 스타일 아리트메타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요 가장 많이 보셨던 참고하셨던 자료에 아마 요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뭐 비탈릭도 요거를 갖다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앞으로 쭉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버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이트 컨스트레인트와 이제 카피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회로의 예, 회로를 산술 회로로 표현하면 x3승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형식이 되고요. 요게 이제 계속 나왔던 요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요 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프트 라이트 아웃풋 멀티플라이 컨스턴트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로크 게이트를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이제 아웃풋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더하기인지 컨스턴트 값이 들어오는지 뭐, 레프트 값이 선택되는지 라이트 값이 선택되는지 요것만 가지고 회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회로를 이제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레프트랑 라이트에 1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웃풋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거를 우항으로 옮기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는 아웃풋이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하기 연산자가 되는 거고 이제 곱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웃풋은 마이너스 1 똑같이 하고 이제 멀티플라이에 1만 넣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까 봤었던 이 회로를 만들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쭉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네, QL이라는 게 그 게이트 1번에선 0, 2번에선 0, 1번에서는 3번에선 1, 4번에선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가지고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으로 요 영역 일일이 나오는 거를 하나의 그 연산식으로 바꿔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제 ROCS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ROCS에서 QAP로 넘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QL, QR, QO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내서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0, 1, 2, 3이라는 위치마다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터폴레이션으로 식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연산을 했을 때 값 나오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요 연산식도 똑같이 나오는데 연산식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ZX, HX 요거 많이 봤던 거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내서 GX를 뽑아낸다. 아까 GX는 FX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는 GX 곱하기 HX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공용 ZX를 또 이제 퍼블릭 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해갖고 카피앤 컨스트레인트 쪽은 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진행 방식이 QAP를 넘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랑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더라. 이게 표준화가 되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요 ZX, HX에 대해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들었다가 또 정확하게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요거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아마도 커미먼트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에서 좀 요게 좀 인상적이어서 이제 문구만 복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 증명해야 될 프로그램 P라는 게 요거잖아요. 저희가 만든 이제 서킷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서킷이 주어지면 이거를 산수배로 변환한 다음에 게이트와 그 게이트 컨스트레인트, 복사 컨스트레인트,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한 일련의 제약 조건으로 변환을 하여 다양식으로 변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PCS를 사용한 다양식의 동일성을 간결하게 검증합니다. 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두 문장이죠. 두 문장으로 이제 플렁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를 이제 뭐 수식적으로 많이 파고 들어서 하는 걸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우선 퉁치고서 이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산수레로를 게이트 컨스트레인트,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한 제약 컨스트레인트들로 변환하여 다양식으로 변환하는 그 중간에 이제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하나의 다양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거를 폴리노미얼 커뮤니먼트 스킴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검증합니다. 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붙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말 보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네. 다른 분들 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다 같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네. 같은데, 결국엔 얘는 GTX가 X는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를 두고 나서 이 평면을 만드는 거잖아. 가 되는 거잖아. 이 게이트 컨스트레인트만 봤을 때. 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플론키한 아리스메틱 서킷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0을 넣었을 때 폴리노미널 그리고 0, 1을 넣을 때 폴리노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가 zx 곱하기 hx인 거는 알겠는데 네. zx가 지금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해를 0, 1, 2, 3으로 두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를 0, 1, 2, 3이라고 두고 폴리노미널을 쳤다는 말로 이게 그게 아니지 않아요? 해를 0, 1, 2, 3으로 두고 한다가 아니라 그 ZX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나누면 HX가 무조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킷을 이 폴리노미널로 만들 때 점 4개를 뽑을 때 그 네. 점 4개에다가 0, 1, 2, 3을 0, 1, 2, 3을 넣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어떠한 게이트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0, 1, 2, 3을 넣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지가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ROCS 할 때는 실제로 0, 1, 2, 3을 넣어보면서 하나씩 하나 A에 대한 행렬 하나라도 피노미널을 만들어 보면서 일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네, 말씀 다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QL만 보시면 QL 지금 게이트 컨스트레인트 공공 슬라이드에 QL 0, 0, 1, 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영향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X 좌표는 0, 1, 2, 3인데 Y 좌표가 이제 0, 0, 1, 1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인터폴레이션해서 나온 게 이제 이 밑에 QL에 대한 다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QL만이 아니라 이제 QL, QR 해서 쭉 5개의 성분을 다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 ZX라고 하는 그런 성질로 나누어 주면은 이게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뭔가 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요 QL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건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 그 X축의 접점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나누면 X축의 접점인 것들로 HX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나누면은 아닌가? 나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빨리네. 원래 질문의 의도는 나눠진다를 여쭤보고 싶다기보다는 네. QL이라는 X가 지금 뭐 X에 대한 3차 나누식인데 그게 그 위에 어떤 게이트 컨스트레인트에서 0, 1, 2, 3을 넣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QLX가 나왔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증명됐는지가 약간 궁금했던 거예요. 아론 CS 할 때는 그거를 한 번씩 제가 손으로 풀어봐서 그때 이해했었는데 여기서 넘어가서 약간 헷갈려서 그 과정은 저도 사실 저는 손으로 안 해봤는데 똑같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손으로 했던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을 여기서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HX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ZX, HX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지효님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지효님이 마지막에 게이트 컨스트레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만들 때 거기서 이제 뭐 곱셈하고 나눠지는데 그냥 하면은 막 나눠지면은 1이 무조건 될 수 있으니까 뭐 특정한 인덱스도 넣어주고 타우도 넣어주고 하셨잖아요. 그거 랜덤 값?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폴리노밀로 만들어준 다음에 같이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인덱스에 대한 거랑 랜덤 값인 감마를 더해준 그게 폴리노미얼을 만들 때 하나의 항으로거든요. 저기 이거 순서가 다를 수 있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거 순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저도 이게 풀로 다 해봐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카피가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네. 화면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컨스트레인의 아웃풋이 두 번째 컨스트레인의 왼쪽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왼쪽에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사례대로 이제 A 곱하기 B는 C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C에 있는 첫 번째의 그 인덱스가 A에 있는 두 번째의 인덱스로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그 순서만 바뀌고 등장하는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커뮤테이션 한 결과랑 이제 같다고 그런 식으로 저런 게 없으면은 이제 그냥 각각의 컨스트레인이 서로 독립적으로만 존재하고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컨스트레인의 아웃풋이 두 번째 컨스트레인의 인풋으로 들어갈 거라고 만든 사람은 기대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의 컨스트레인이 성립하게끔만 인풋을 잘 넣어주면 또 어떻게 프로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 컨스트레인을 넣어주는 거라고. 약간 게이트 간의 관계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와이어 길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카피 컨스트레인을 한다고. 표 채워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혹시 다른 분 발표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이영민님께서 대미를 장식하셔서 대미를 장식하시니까 안 돼. 이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기도 했고,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내용 준비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그냥 농담 삼아서 좀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자면 저는 되게 좀 버겁기는 했어요.
아까 뭐 커미트먼트나 트러스트 셋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적절한 답을 찾지는 못했고 그냥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다 쓰나 보다 그냥 대충 간편하게 넘어가. 개발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들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너무 수학적인 용어라. 네. 이게 나만 모르나? 그냥 그러고 일단 넘어가고 그냥 언젠간 알려니 하고 그냥 쓰는 말이려니 하고 하다 보면 이해가 가려니 하고 좀 넘어오는 부분이 좀 많고요. 사실 이 계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 좀 계산도 좀 따라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못했고 그냥 얼추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 보다 하는 수준으로만 제가 넘어갔어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자료 준비하는. 외적인 저는 아무래도 그런 계산적인 부분을 제가 직접 해보지도 못했고 개발적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프롬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남겨놓은 거고요. 빠르고 뭐 베리피케이션이 하고 속도가 같다. 모듈러리티가 가능해서 여기저기에 좀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른쪽 그래프는 다들 그 이탈릭 자료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커피를 해온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롱크가 프로프 사이즈도 왼쪽에는 작다고 했지만 지금 이 그래프만 봐서는 얘는 큰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세큐리티 어시먼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세큐리티 쪽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얼추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프롱크가 지금 뭐 아마도 이 경제식 증명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가장 좋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다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거는 플롱크는 유니버셜하다. 그러니까 그 트러스트 셋업이 한 번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프로프 사이즈가 아주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 적당히 작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활용도가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크로스 16이랑 비교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이게 크로스 16보다 플렁크가 나중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놈이 왜 더 느리고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업데이트 가능하다는 게 그 유니버셜 퍼스트 셋업 때문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업데이트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 셋업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노병호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너무 같아서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좀 전에 커피 컨스트레인트에서 감마를 플러스 해주는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라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그때 이제 AN과 C2가 결국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꿨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고 밑에 있는 Q는 그 CK 스쿨 때 김도훈님이셨나요? 분이 이제 작성해 올려주셨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커피 컨스턴트나 뭐 와이어 폴리노미얼 컨스턴트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설명하신 거에서 얘기가 됐을 것 같아서 파란색 영역을 이제 프로버가 채워나가는 부분이 프로프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빨간색 영역이 이제 회로에서의 레프트, 라이트, 아웃, 뭐 콘스턴트랑 뭐 저기 제곱 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라서 이쪽은 서킷에 해당되는 뭐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요구인은 이제 카테
투기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최초의 프렁크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뭐에 쓰이나라는 거를 조금 찾아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다가 프렁크에다 IPA를 배치해서 헤일로2 그 지캐시의 헤일로2가 되고 프렁크에다 카테를 써서 PS의 헤일로2가 되고 프라이를 같이 썼을 때 플리본에서 플렁키2를 하고 있다라는 데 있는 표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프렁크가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필드를 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일 준비해 주시고요. 두근두근 오늘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처음에 제가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막 끄적거리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바이핸드라는 그 플렁크 바이핸드라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처음에 저는 그거를 접했는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붙여서 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로스 16이랑 플렁크가 다른 점을 이제 아까 트러스티드 셋업 이 유니버설한지 서킷 스페시픽한지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까 저도 문맥수에서 갖고 온 요거 보시면 아까 지훈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얘네들은 ABC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는 거는 검증자랑 프루버랑 우리 뭔가 미리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그런 뭔가 숫자들이 뭐가 있나 했을 때 딱 보면 이제 A, B, C가 들어가면 이건 서킷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네, 서킷 스페시픽한데 아까 정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를 그냥 보시면은 이 네, 그 플렁크에서는 G1, SG1, S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서킷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있다면 그게 이제 제약식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그 n에 따라서 이제 이 크기를 저희가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예를 들면 뭐 한 15다 하면은 4개, 그럼 이제 16개 걸 갖고 와서 쓰면 되는 네, 그런 식이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네, 그래서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루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로스 16는 3개를 보내거든요. 네, 일리픽 커브의 점 3개를 보내는데 플롱크는 보면 뭔가 많이 보내요. 이게 이제 딱, 네, 그래서 증명 길이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네, 제가 주로 참고했었던 그 블로그네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ABC를 자기가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영식 증명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하는 것도 생각보다 뭐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y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3 이거를 f 100일로 필리에서 쓰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저희가 이 증명 과정에서 계속 나올 이야기여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10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건 거의 저희가 다룰 일이 없을 텐데 이 타원 곡선의 x좌표, y좌표가 보시면 이제 101 모두 101로 이제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밑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다항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항상 모두 17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숫자가 17 미만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커밋먼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타원 곡선상에 예를 들면 xg1에다가 곱하는 그러니까 타원 곡선상에 어떤 점을 올리게 되는데 지원을 곱해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내가 곱하는 이 타원 곡선상의 오더가 몇인지가 중요해서 일단 이 항상 모드 17 안에서 일단 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타원 곡선이 작게 이 사람이 계산하기 쉽게 놔둔 거고 원래는 이제 이 오더가 엄청 클 테니까 이렇게 이제 n에 대응되는 타원 곡선상의 점이 뭔지 이렇게 쉽게 보이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고 이제 로가리즘 프로블럼이고 그래서 일단 일단 게이트랑 그 커피에서 아까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알면 좋은 거는 이 x 아까 정선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다항식에 들어간 이 x의 정의역이 그 플렁크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0, 1, 2, 3은 이제 그로스 스킨에서는 사실 정의역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여기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3 이게 제가 W로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그 뭐 논문에서 이제 오메가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nth 루트 오브 유니티 해가지고 이제 x 예를 들면 우리가 x 4승은 1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제약식이 4개여서 결국 n이 4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1 그다음에 2 4 16 13 이렇게 그 서브 그룹을 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역에 그럼 아까 뭐가 들어가냐고 했을 때 저희는 1, 4, 16, 13이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1, 2, 3이 아니라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뭐 한 2가지 이유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유는 일단 그렇게 하면은 아까 ZHX라고 해서 이거를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게 걸로 나눠지는지 막 그 얘기가 저희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나누는 식이 단순해요. 왜냐면 X 4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원래도 예를 들면 0, 1, 2, 3, 4로 잡으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는 애초에 x 4승은 1을 만족하는 식 4개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데? 아까 처음에 0, 1, 2, 3 했던 거는 거기서 0, 1, 2, 3으로 했을 때 나중에 계산하기 쉬워서 한 거고 이거는 그동안 타원 상에서 계산을 때릴 때는 똑같이 뭐 x 마이너스 1을 할 때 계산이 쉬운 거 만들고 싶은데 여기 상에서는 x 4 곱하기 4가 1이었나? 아니 4의 4승이 1로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2면은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딱 식이 단순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n의 8승, 뭐 n이 16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zh는 항상 그냥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승 마이너스 1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zhx라는 게 원래 나중에 되면 제약식이 많아질수록 그 zhx라는 그 나누는 식이 되게 길어질 텐데 원래는 걔가 엄청 간결한 거예요. 항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그게 원래는 n제곱에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저도 제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쓰면 이제 그거는 머지 소트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n차식을 2개의 n분의 2분의 n차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머지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on 로그 n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2가지 장점 때문에 여기서는 그
x4승 마이너스 1의 헤드를 우리의 정의역으로 잡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모두 17세계에서 보니까 1, 4, 16, 13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3에 다시 여기 4를 곱하면은 이제 52가 돼서 다시 1로 돌아오게 되고, 네, 지금 오메가는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네, 돌아가게 되고, 네, 그게 아까 이제 그 QL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냐 했을 때 결국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1, 4, 16, 13을 결국에 정의역으로 잡고 0, 0, 0, 1이 되게 QL을 뽑는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뽑았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제약식을 만들게 되는지는 제가 그 라운드 3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네, 나중에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분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그 이 사람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를 3, 4, 5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1이 3, A2가 4, A3가 5고 이제 그럼 이제 A4는 이제 딴 데서 계산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식이어서 그럼 이제 9, 9, 제 잘못했는데 9, 16, 25,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네, 지금 여기 9는 제가 여기 잘못 줬어요. 9, 16, 25가 돼서 9 더하기 16은 25가 된다.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거 잘못 줬네. 넘어가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는 그럼 3, 4, 5, 9 이렇게 들어간다? 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적은 내용이고, 이도 이제 보시면은 3, 4, 5, 16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2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 계산해서 이 사람이 그 모드 17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모드 17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다 모드 17 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카피 컨스트레인트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네, 그것도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지우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인덱스를 저희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감마를 넣는 이유는 이게 1 곱하기 15랑 3 곱하기 5랑 똑같이 취급이 되면 안 되니까 감마를 더해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까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A1에 들어가는 거랑 A3에 들어가는 거랑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A1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 이거를 어, 이 튜플이니까 결국에 튜플의 한 자리에는 베타라는 어떤 랜덤 값을 더하는 식으로 이제 그 튜플의 0번째와 1번째를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밑에서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여서 일단은 그냥 카피 컨스트레인트가 그럼 결국에 그 튜플에 그러면 이것에 A1이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했을 때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4, 16, 13이라는 게 A1, A2, A3, A4라는 그 자리를 이 네 가지 숫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코셋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어떤 그냥 여기 1, 4, 16, 13에 다른 숫자를 곱해서 이거랑 이제 디스조인트한 어떤 셋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2를 곱하게 되면 H랑 안 겹치게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B의 인덱스를 표현하는 네, 숫자 4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1이 2, B2가 8, B3가 15, B4가 9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 밑에 것도 그러면 이제 똑같이 C1, C2, C3, C4 그 자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시그마 1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에 28, 15, 3이라는 건 이제 그 Y 좌표고 X 좌표는 아까 1, 4, 16, 13? 네, 그게 X 좌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쭉 계속 이 사람 글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된 게 많은데 이건 다 그러니까 Y 좌표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X 좌표는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시그마 1이랑 이 밑에 이제 S 시그마 1에서 다항식 이거 된 게 뭐가 다른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이제 인터폴레이션 때리면 이제 이 밑에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 28, 15, 3은 뭐냐 하면은 이 A1을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A1이랑 B1이랑 같다는 거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건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시그마 1이라는 데다가 1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메가의 지로순인데, 네, 여기가 지금 제가 네, 이 부분은 좀 네, 글도 안 써놔서 그냥 대충 말로 설명드리자면, 시그마 1이라는 이 식에다가 이 첫째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시그마 1에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8이 나온다. 시그마 1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그 제곱을 넣으면 15가 나온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그걸로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럼 이제 28, 15, 3이 나온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B1이라는 인덱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A1이라는 자리에 저희가 이거는 제가 라운드 3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 라운드 3에서 설명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시그마 1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A1이랑 B1이랑 있는 게 같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 B1이라는 인덱스 대신에 2라는 숫자를 넣는다. 그리고 지금 8이라는 것도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 B2가 8이거든요. B2라는 숫자 대신에 8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여기 시그마 네. 2로 이거 폴리노미얼 만들 때는 도메인이 28, 15, 9가 들어간 거예요. 시그마 1을 만들 이게 때는 이거는 좀 이상하게 썼는데, 다 도메인은 1, 4, 16, 1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에 네, 일단 방식을 뽑을 때 도메인은 네, 이거고, 그래서 이건 다 와이더프라고 보면 돼요. 제한 조건이 시그마 1.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A1 네, 이 부분을 제가 그러면은 이 밑에 이게 라운드 3에 가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걸로 아까 이제 지훈님 말씀하신 그 다 곱해서 1 나온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식을 만든다면.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해드릴 때 이 시그마 네. S 시그마 1 X가 네. 그 1, 4, 10 도메인이 1,2를 지나고 네. 4,8을 지나고 16,15를 지나고 13,3을 지나는 거를 보관해서 만든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네, 네, 정확하신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라운드 3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사실 라운드 3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트릭 같은 것들인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밍먼 스킴 요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저희 목표 중에 하나가 베리파이어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막 곱해가지고 이제 P는 뭐 예를 들면 QX 곱하기 뭐 이렇게 ZHX 이런 식으로 어떤 몫이랑 나누는 방식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베리파이어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그 값이 내가 보내라고 하는 값이었는지, 네, 그죠. 이상한 거 그냥 보내서 그냥 검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강제가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프로버 입장에서는 정보를 너무 많이 예를 들면 그냥 네, 보내기 싫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요구를 만족하려고 해서 폴리노미얼 커밋먼 스킴이 나오는데, 그거 예시를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PZ는 Y라는 어떤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제가 트러스티드 셋업으로 그러면은 어떤 시크릿 S가 저희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SG, S 제곱 G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러스티드 셋업을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 S가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톡식 웨이스트라고도 부르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이 68,74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이 G1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S를 알기는 어렵다. 이게 디스크리트 로어리즘 프로블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S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트러스티드 셋업으로 요런 이제 G1, SG1, S제곱 G1 요런 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게 주어졌을 때, 네, 그럼 이제 커밋먼트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 S 이 P의 S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P의 S를 구하는 게 그 S 값을 몰라도 가능한 이유가 예를 들면은 이게 AX 플러스 B였다고 네, 가정을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PX는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알고 싶은 건 PS면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A의 이렇게 잠깐 이거를 네, 됐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네, 요렇게 지금 보면은 알려고 할 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사실 AS 더하기 B를 그 사원 곡선 위에 올린 거랑 같잖아요. 그럼 이걸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그냥 A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저희가 그 일리픽 페어링 할 때 보면 1번 자리랑 2번 자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G1을 네, G를 얘기하시죠. 네, G1을 곱했다는 거를 이제 밑에 언더바 1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지금 거기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걸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게 지우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S 더하기 B를 G 그 타원 곡선 위에 올렸다. 근데 이제 이건 다시 보면은 이 SG라는 게 공개돼 있고 그냥 G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냥 내가 A, B만 이 폴리노미얼만 알고 있으면 이 PX를 커밋먼트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거는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폴리노미얼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상호 곡선상의 어떤 점을 보내줄 수가 있다. 베리파이어한테. 네, 그럼 이제 이 C를 왜 보내주냐 하면 우리가 PZ는 Y라는 걸 증명을 할 텐데 일단 P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 고정을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프루프로 뭘 보내냐면 우리가 요걸 보내는데 QS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PZ는 Y라고 했을 때 그냥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Z의 X의 자리에 여기 Z를 넣게 되면 이제 여기는 0이 되고 그럼 이제 PZ 빼기 Y는 0이 될 테니까 PZ는 Y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요렇게 쓴 다음에 프로버가 하는 일은 이 QX라는 거를 이제 타원 곡선상 위에 올려서 그럼 이제 QS의 G를 결국에 보내주면은 그게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프루프가 되냐 하면은 이제 이 밑에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프루프 베리파이어는 QS 네, 이 타원 곡선상 위에 점. 네, 이게 그래서 지금 1, 2가 뭐냐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일리프틱 커브 페어링에서 보시면은 왼쪽 자리랑 오른쪽 자리에 들어가는 그 타원 곡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G1, G2로 저희가 표현을 하니까 이게 G1을 곱했다는 거를 언더바 1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G2를 곱했다는 걸 언더바 2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QS1 네, 지금 요렇게 써진 게 지금 여기 이 내부 안에서는 그 리니어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SG2 빼기 ZG2를 그냥 S 빼기 Z 하고 그걸 묶어서 G2를 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개 그냥 이렇게 서로 합쳐진 거예요.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간 거는. 네. 그래서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그냥 한 건데 그럼 이제 이 밑에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이 엘리틱 페어링에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QSG를 이제 이 앞에 원래 예를 들면 AG가 있던 거를 이 위로 A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 끌어올리면은 QS 곱하기 S-Z는 PS-Y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밑에 건 사실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 지수 승이 결국에 같다는 게 저희가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 저희가 뭔가 어떤 점들을 막 타운 곡선에 올리면은 결국에 그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숨겨서 프로브를 전달을 했더니 우리가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이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Z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Y를 지난다? 이게 증명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그 플롱크 증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기축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플롱크에서도 뭔가 증명을 할 때 다 이렇게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보내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이 각각의 내용을 다 별도로 저 위에 그 커밋먼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매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매번 안 하고 쫙 1차 결합을 그냥 랜덤 값으로 그냥 1차 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딱 보내고 한 번만 검증하겠다 약간 이런 트릭이어서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PZ는 Y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요것만 딱 이제 잡혀 있으면은 사실 요렇게 이제 V제곱, V세제곱 해서 이런 애들을 그냥 네, 한 번에 검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게 항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렸는데 그렇게 보고 그냥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카트 페어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커밋먼트라는 게 뭐고 그걸로 이제 네,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KGG가 뭔지 설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시 페어링 하는 거랑 식이 똑같아서 이게 그게 그건가라는 생각이 좀 헷갈려갖고 예, 수식이 똑같아서 카트 페어링 이시를 쓰는 건가요? 혹시 같은 이름이 다른 건가? 잘 모르겠네. 쓸 거예요. 예? 쓸 거예요. 그냥 쓴다는 건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카트 페어링은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선 커브를 지금 DLS 1, 2, 3, 8, 1을 쓴다만 알겠고 이 페어링 하는 방식은 똑같아 보여서 2가 다른 거 아니에요? 쓰는 이게 2가. 그러니까 그 2는 사실 이제 커브가 다르니까 다르게 될 텐데 그 카트 페어링이라는 거는 이시 페어링을 하는데 내가 좋은 커브를 만들어냈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커밋먼트 스킨이고 네. 커브를 사용해가지고 커밋먼트를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맞네요. 네. 맞아요? 논문 보니까 네. 이거 링크 네. 커밋먼트 스킨이라는 게 어떤 값을 어떤 값을 가지고 액션을 할 때 그 액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값을 위조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기 전에 값을 뽑은 거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걸 커밋먼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홀짝 게임을 한다. 100억을 걸었어요. 예. 제가 이제 맞추실 때 홀수라고 했어요. 홀수를 듣고 3을 딱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고 나서 적은 종이를 어떤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면은 이제 그걸 커밋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종이의 값이 제가 고른 값이랑
같아야만 되잖아요. 그걸 바인딩 한다고 속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홀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물쇠를 탁 까보는 거를 이제 오프닝이라고 하고 혹은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커밋을 하는 대상이 다음식이잖아요. 다음식을 커밋하는 거니까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이제 스킨 그냥 방식인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카테 커밋먼트 스킨이고 카테 커밋먼트 스킨이 그 상황 곡선을 써가지고 커밋먼트를 만들고 나중에 오프닝을 할 때는 페어링을 해가지고 오프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밋먼트를 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익스페어링을 쓴다라는 거죠. 오프닝을. 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요 내용은 네, 그냥 풀어보고 어떻게 증명 생성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예, 여기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멀티프루프 여기 부분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 플렁크를 좀 다 읽어보고 나니까 결국에 이건 필요 없나 싶어가지고 네 일단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멀티프루프 부분이 잘 쓰인다고 네, 여기에서 쓰이더라 하면은 그거는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프루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결국에는 개요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증명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몫을 엘리프틱 커브에 올린 게 결국에 네, 증명이었고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명해주고 싶은 게 이 ZHX라는 그 네, 이게 이제 아까 뭐 X제곱 다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저희 밑에 가면은 네, 여기 이걸로 나누어 떨어짐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증명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거의 그 각각의 그러니까 제가 X에 1, 4, 16, 13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그럼 이 fx는 0이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 이유는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16이 들어갔을 때, 13이 들어갔을 때 다 각각 어떤 제약식을 이제 강제를 시켜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라운드에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제약식을 네, 그 표현을 했느냐 할 때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1, 4, 16, 13이 X좌표가 될 건데 네, 요 내용은 그냥 그 이제 1, 4, 16, 13이라는 그 X좌표가 어떻게 그 저희가 아까 그 A에 대한 값들 있잖아요. 그걸 네, 표현하는 방식이 되냐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3, 4, 5, 9 그러니까 이제 Y좌표가 3, 4, 5, 9가 나오게 어떻게 다항식으로 뽑았냐 했을 때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해놨고 네,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아까 Q에 대해서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항식을 뽑고 나면은 이제 라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운드에서 그냥 하나 그냥 보실 때 뭔가 이렇게 더하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 이게 안 더해도 되는데 더하는 이유는 이 FAX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1, 4, 16, 13이라는 공개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럼 FAX도 공개가 되게 되면 이 AX라는 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뭔가 네, S를 넣어서 이걸 어쨌든 AS의 G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상호 곡선상의 점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어쨌든 뭔가 그냥 FA에다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부 정보를 그러니까 영지식성을 깨게 돼서 이제 그러면은 ZH로 나눠지는 어떤 약간 랜덤한 방식을 더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이런 걸 더한다고 해서 아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ZH로 나눠진다는 거를 깨진 않잖아요.
근데 A, B, C는 다 ZH를 나눠 떨어지는 거로 네, 맞아요. 선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저희가 원래 그냥 증명하고 싶은 거는 FAX가 ZH로 나눠 떨어지면 증명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증명을 공개함으로써 약간의 지식을 누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건 그래서 랜덤한 어떤 네, 다항식 풀 곱하기 ZH를 해서 이제 네, 이렇게 해도 사실 FAX가 ZH로 나눠진다는 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AX, BX, CX를 그래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냥 뭔가 이건 그렇게 막 네, 크게 네, 이해 안 되실 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근데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한 내용이 FAX는 저희가 이제 아까 1, 13, 33 이렇게 그 뽑았었고 거기에 이제 그냥 랜덤하게 어떤 B1, B2 이거는 이제 넌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이제 피아샤미르로 뽑을 거고 아니라면 여기서는 그냥 이제 주사위 던져서 뽑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7이랑 4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AX는 요거다. 그러니까 1, 13, 33이 아니라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B, C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영지식성이랑 관련이 있는 게 그래서 보시면 Q에 대해서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생각하시면 되죠. Q는 이제 어차피 다 회로에 대한 내용이니까 공개가 돼 있으니까 굳이 이런 네, 일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라운드 2에 대해서가 이제 아까 그 거의 커피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서 근데 저기 그 다항식 숨기려고 네. 앞에 랜덤 값 세트로 나눠주는 거 더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어차피 이 값을 한국성 위로 올려버리면 네. 그 이산 그거 문제 때문에 못 유출 못 하지 않나요? 아 이제 그 지점은 근데 이제 네.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음, 애매하긴 한데 근데 알 수 있죠. 네. 알기는 되게 어려운데 음, 어쨌든 그 기론 논리지의 그 조건 세 가지 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마 논문에 다 증명할 텐데 이게 그냥 생으로 나이브하게 올리면은 틀렸을 때 네, 틀렸다는 정보가 주어지니까 그것만으로 역사는 어렵지만 어쨌든 논리지를 얻었잖아요. 그 GK냐 아니냐를 볼 때 제3자가 똑같이 그 인터랙트 했던 이 다이얼로그를 똑같이 랜덤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이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틀린 것들이 이제 얘는 오답이 쌓이면은 공제식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덤 값을 솔트처럼 쳐준다고 해요. 근데 랜덤 값 B1에서 B6까지는 프로그만 알고 있고 예,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궁금한 게 있는데 FAX 안에 지금 ZX가 대부분 약수처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수가 FAX가 이게 그냥 ZX는 4차고 FX는 3차인데 이게 실수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죠? 그 모드라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VX가 ZH로 를 나눠 네, 떨어진 식인데 요것만 봐서는 수가 높은 걸 다섯 걸로 나누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이제 Q를 곱했을 때, 제가 근데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Q를 곱했을 때 네. 이야기죠. 네. Q를 곱했을 네, 때요? 곱했을 때 이제 ZH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운드 3의 내용을 잠깐 보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에 이게 이제 제약식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B랑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ZH로 나눠진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네네. Q. 네네. 네.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네, 이제 라운드 2랑 사실 네, 3를, 네, 얘기하면 그게 왜 제약식을 다
담는 건지가 나오는데, 일단 라운드 2에서는 이제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선 처음에 이거 왜 세 개, 여기 선 세 개고 앞에 선 두 개지 했는데, 뭐 거기 사람 이야기로는 이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프루프가 공개가 되는데, Z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랜덤을 세 개를 넣어야 된다. 하나만 공개되면 두 개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정확히 그래야 되나? 이런 거는 근데 아리송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은 이 x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결국에 이 zx 아까 말씀드린 에 대한 전부인데 이, 이 x라는 게 결국에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x0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x0에서 1로 갈 때가 결국에 아까 그 지훈님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퍼뮤테이션에서 분자 분모 다 이렇게 곱하고 하다 보면 1이 나온다. 요거를 결국 이 사람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네, 제가 여기 예시로 맨 처음에 여기 든 게 이 A1, B1이라는 거가 왜 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분자 분모에 뭔가가 다 대응이 되니까 이게 1로 마지막에 떨어지는 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예시로 일단 A1은 B1 요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가져왔는데 그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식 중에 하나를 그냥 여기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식이 AI 플러스 뭐 베타 곱하기 오메가 I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감마는 일단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좀 빼고 생각을 하면은 AI라는 건 결국에 그 이 A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이면은 1에서의 A 값이거든요. 그리고 A2면 이제 4에서의 A 값. 네, 그래서 이게 다 그 A 값이 뭐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베타 다음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한 좌표 그 좌표는 저희가 그러면 이제 1, 4, 16, 13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 그럼 A1 그래서 이게 좀 그 말이 저도 네, 말하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좌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앞에 A1 이건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사실을 갖고 여기로 올라오면은 A1이랑 B1이랑 만약 같다면은 요 아까 식의 분자에 보면 요런 애가 있거든요. 뭐 분모에 보면 이렇게 뭔가 S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게 왜 합해서 1이 되냐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보시면은 이제 S 시그마 2 이 오메가 제로라는 게 결국에 이 B1이 어디 인덱스에 해당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B1은 그러면은 A1 자리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A1의 인덱스를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결국에 네. 그래서 1 곱하기 베타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 우리가 그럼 궁금한 거는 A1이랑 B1이랑 만약에 같다면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거는 얘네들의 자리가 똑같은지를 보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네, 그 값이 같은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값만 그냥 아까 그, 네, 약간 그 장난치는 거 막으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다 대응이 돼서 결국에 보면 카피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결국에는 A1에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A 2, 3, 4, 뭐 B1, 2, 3, 4, C1, 2, 3, 4 중에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매칭이 짝짝짝짝 돼서 결국에는 그 분자 분모를 네, 다 퍼뮤테이션 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일단은 제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여기까지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라운드 3만 사실 얘기하면 거의,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여기서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그럼 이제 그렇게 게이트 컨스트레인트랑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 ZHX로 나눠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 1을 넣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제약식을 만족시키고 2를 넣었을 때, 오메가를 넣었을 때 두 번째 제약식을 만족시키고 오메가 제곱을 넣었을 때 세 번째 제약식을 만족시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 요게 제가 게이트 컨스트레인트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1을 넣으면 A의 첫 번째 값이 나오도록 저희가 그 인터폴레이션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B에다가도 1을 넣으면 B의 첫 번째 값이 나오도록 인터폴레이션 했었고 2M에 대해서도 다 보면은 여기에 다 1, 1, 1을 다 넣으면은 다 첫 번째 그 제약식이 나오게 저희가 세팅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요게 1을 넣으면 0이 되게 저희가 제약식을 세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첫 번째 항만 계속 보시면은 사실 이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첫 번째 줄 혼자 놀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같이 놀고 네 번째 줄 네, 약간 또 따로 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만 보시면 그렇게 이제 네,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넣었을 때 그냥 게이트 컨스트레인트 1, 2, 3, 4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걸 잘 보시면 여기 ZX가 들어가고 이 밑에 세 번째 줄은 Z 오메가 X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밑에 거를 여기로 이렇게 싹 넘겨오면 이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I-1, I-1 해서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Z 오메가 X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1이고 저희가 오메가로 곱한다는 게 아까 제가 제약식의 다음 부분으로 넘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덱스를 하나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를 이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빼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페어링 이상하니까 뺏기로 해주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냥 요거랑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걸 근데 제가 지금 뭐 혹시 여기다가 한번 쓸까요? 나중에 페어링 연산을 했을 때 이게 빼기로 해야 나눗셈으로 들어가니까 뺀 거 아닐까요?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있는데 이 분모를 지금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이게 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 식이 세 번째 줄인가요? 네, 두 번째, 네, 네, 제가 한번, 네, 정리를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이거는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어가지고, 네, 사실, 별건 아닌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요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얘를 요로 이렇게 넘겨주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사실 이게 AI, BI, CI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하나만 쓸게요. 원래, 네, 하나만 쓰면 1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저희 표현의 간단함을 위해서 네 쓰면은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시그마였을 텐데 네. 이거 감마여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원래 여기 이제 B, C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이거를 이제 여기로 넘겨오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네 이거 이렇게 세 개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요 위에 것만 이렇게 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잘 보신 다음에 이 밑에 t 제약식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 ai가 결국에 여기서 ax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은 저 식이 지금 이 세 번째 줄이 좌변이고 두 번째 줄이 우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이게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울게요. 혹시 그 네. DX는 뭔가요? gx요. 아 gx가 그게 이제 이 x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xi고 이게 xi 마이너스 1. 아, 네, 그러니까 지금 gx가 뭐냐면 이 위에서 보시면은 살짝 바꾼 xi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아 이거 그 애플 펜슬처럼 이렇게 옮겨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불편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일단 어떤 건지 일단은 네 이렇게 적으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럼 저희가 같이 공유가 된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요렇게 됐는데 이제 이 xi 부분을 그럼 이제 네 xi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랜덤한 거 넣은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큰 상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z 이거 잘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에 이제 결국에 들어가는 게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네 저거 빼기 저거 한 게 0 된다는 거 얘기랑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거는 근데 네 조금 네 결국에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똑같아서 내용이 여기 보시면 근데 결국에 요 얘기만 한번 네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것까지 일단 됐는데 저는 이 네 번째 줄이 사실 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네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L1X라는 게 그 라그랑지 베이시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결국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이거 넣으면 0 나오고 이거 넣으면 0 나오고 이거 넣으면 0 나오고 네 이렇게 이거 뭔가 약간 선형 대수학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로 따지면 그냥 쉬운데 결국에 L1에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그냥 나머지 넣으면 다 0 나온다? 요런 게 네,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는데 지금 그거 곱하기 네 그러면은 네, 여기다 쓸게요. 그럼 지금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ZH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알파랑 알파 제곱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제약을 그냥 구분하기 위한 어떤 그냥 1차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알파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알파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저렇게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에 이게 0 된다고 하면 좀 애매한데 잠시만요. 그럼 일단 여기다 저희가 결국에 그럼 해야 되는 게 쉽거든요. 그냥 이거 4개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를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이거 넣으면 이제 L1은 1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이 Z1은 1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그냥 그 에크랑 똑같다 했으니까 에크 0은 1이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있어야 1이어야 이제 뭔가 퍼뮤테이션을 막 해서 그게 다 1이 때려지고 났을 때 네 1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1로 둘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겠다.
L1 오메가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0 나오면서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걸로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게 분자가 그냥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래서 이거 제곱 이거 세제곱일 때는 그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려가지고 맞지 않나요? 에크 제로가 1일 때 1이어야만 저 항이 네네네. GHX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제약 조건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네 제가 저도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거 제곱 이거 세제곱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맞아요.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결합이 돼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1이라는 거는 뭐 1일 수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다 곱하고 났을 때 에크 그 4가 1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로 하면 에크 3으로 해야겠다. 아니 죄송해요. 네,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럼 이제 우리는 근데 지금 보면 제약식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네 이게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에크 0, 에크 1, 에크 2, 에크 3 이렇게 갔을 때 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에크 3이 지금 잠시만요. 아이가 4까지 있나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게 여기로 돌아가서 이게 1이 된다 이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퍼뮤테이션을 다 때렸을 때 이게 1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제약식을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돌고 와서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L1X 요 네 번째 줄 이게 하나밖에 없다. 네. 이 관계식이 네. 성립하면은 그러니까 귀납법처럼 생각했을 때 ACC 제로가 1이고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A3 그러니까 에크 0과 에크 1의 관계가 성립하고 네네. 에크 1과 에크 2의 관계가 성립하고 네네. 에크 2와 에크 3의 관계가 성립하고 에크 0이 1이면 그러면 이제 저 ACC가 4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제가 여기서 이거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에크 다음 에크라는 게 여기다가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다 드려야 돼? 네,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크라고 했던 거를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저도 이게 네, Z 오메가 제로랑 Z 오메가 1이랑 Z 오메가 2랑 Z 오메가 3 사이의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건데 네, 여기선 다시 오메가를 곱하면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1이라는 것만 증명하고 이게 저희가 아까 요 제약식이 보면은 아까 4개의 제약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곱했을 때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 4줄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 게이트 컨스트레인트, 카피 컨스트레인트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지울게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라운드 3만 하면은 다 그게 거의 핵심이라는 게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럼 이 방식이 어떻게 그 컨스트레인트를 제약을 하냐라는 이야기도 결국 여기서 다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에 그냥 이거를 이제 뭔가 아까 막 커미먼트 해가지고 이제 네, 그냥 네, 아까 카테페어리 얘기했을 때 그걸 그냥 하에서 증명을 막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조금 네, 네, 지역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네, 이거는 뭔가 다음 네, 시간이 있으면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이제 막 하나 그냥 제가 다시 더 보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어, 음,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A, B, C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증명을 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이 위에서는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A는 증명이 밑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1차 결합. 그럼 이제 이건 AZ의 값은 이렇게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위에가 이게 제일 복잡한데 이거 증명할 때는 그냥 A 값은 갖다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커미먼트에 안 들어간다? 네,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 밑에 이 사람도 설명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이건 더 지역적인 건데. 그래서 이건 플렁크 바이 핸드에서는 아예 이거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게 플렁크 바이 핸드 보시는 분들이랑 실제 논문 보시는 분들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 핸드에서는 보면 이게 T 값이 있는데, 이게 이 증명에 실제 논문에 보면 T값이 없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얘랑 쟤랑 R을 정리한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 사람이 이 멜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이런 식을 증명을 하려면은 H1, H2, H3를 커밋을 하고 어떤 랜덤 값을 받으면은 H1S, H2S, H3S를 다 프루버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H1S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하고, 식을 그냥 이 전체를 LX라고 바꾸면 더 간단하다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이 RX 이렇게 해놓고, 뭔가 이렇게 하고 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에 비슷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래서 이 S도 우리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뭔가 여기 이 곱하기 한들 중에 뭔가 하나를 알고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냥 고정시켜버리고 이거 어떤 상수값 곱하기 이제 H2X 마이너스 H3X를 증명하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LX라는 게 어차피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보내줘도 돼요. 그렇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보내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 위에보다 밑에서 보내줘야 되는 값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 약간의 최적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네, 왜 식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제가 여기다가 네, 뭐였죠? 멜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설명 잘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박수 소리가 제일 크네요. 네. 발표 감사하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라운드 5에서 첫 번째 보면은 네. 제타 n 플러스 2승이랑 제타 2n 플러스 4승 이렇게 네. 네. 요거는 혹시 어떻게 구해지는 요게 제가 라운드 3 여기 부분, 네, 혹시 좀 보실 수 있는 라운드 3? 네, 제가 좀 고민을 중지해가지고, 예. 네, 그 라운드 3 보면 그 위에 막 라운드 2 이렇게 해서 라운드별 설명해 놓은 사람, 이 사람도 설명 잘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3n승이 되거든요. t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그게 저희가 n이 4인 경우를 저희가 갖고 놀았잖아요. 지금 보면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카피 컨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퍼뮤테이션 막 하면서 지금 그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약식에 3개씩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12승이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카피 컨스트레인트 제약식을 보면은 저희가 에크를 계산을 할 때 제가 지금 저기선 하나만 썼는데 사실 저 A1식 하나 있고 B1식 있고 C1식 있고 그게 분자에 들어가는데 그게 4개가 곱해지니까 결국에는 12승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트러스트 셋업이 S 제곱, S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S 12승이 없어가지고 네 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방법이 2개일 텐데 트러스티드 셋업을 S 12까지 늘리는 방법이랑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이제 리니얼라이제이션으로 표현할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 고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인데 A를 알고 있으면 얘는 그냥 고정시키면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T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 화면 다시 공유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율로 저희가 왔을 때 근데 네, 잠깐만요. 이거는 그 아저씨 글을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율로 네, 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왜 이렇게 쪼개냐 이거를 물어보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설명할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네, 이걸로 설명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이 제타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이 라운드 4에서 이제 주사위 굴리거나 아니면 피아시장에서 뽑거나 어쨌든 저희가 커밋먼트 아까 할 때 PZ는 Y를 증명한다 했을 때 그 Z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되는데 네, 그 값은 다 공개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렇게 네, n승, 2n승을 네, 그냥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그냥 전체 트러스트 셋업을 더 큰 거를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네, 그냥 이 제타 값을 고정을 하고 t 미드를 곱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런 거니까. T 미드는 여기서 4차인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잘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tx를 계산하면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3분의 1씩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3으로 쪼개는 게 이 예제에 스페시픽한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경우에서 3으로 쪼개는 건가요? 그거는 이게 거기서 저희가 3배가 됐었잖아요. 4였는데 12승이 됐는데 그게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더 아닌가? 어쨌든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트로치 셋업이 n 플러스 2개까지 필요한가? 뭐 그랬거든요. n 플러스 5개네요. 네, 그러면 이 n 플러스 5개, 이 플러스 5가 어디서 적용하는지는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12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n의 3승으로 3배로 네, 그러니까 3개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항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하피 컨스트레인트를 네, 대약식을 걸면 항상 워크가 그렇게 W는 W 4승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워크가 3까지만 있는 0에서부터 3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4, 5, 6, 7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아, 그게 제가 지금 아까 그 부분을 제가 그냥 말로 떼워가지고, 여기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세 배가 된다, 이 말씀.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3차식이 그러면 4번 곱해지게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제 오메가의 4승이 1이기 때문에 3개가 곱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메가의 네네. 이 n이 3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n이 오메가의 1024승이 1이다. 그러면 이게 1024개가 쫙 곱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3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크가 몇 차식이냐 했을 때. 항상 3의 n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i가 그러니까 결국에 n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이건.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네, 그리고 0부터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제약식이 그러면 이제 1024개 있으면은 0부터 1023까지 이제 갈 텐데, 네. 근데 항상 거기마다 이제 3, 3, 3, 3, 3, 3씩 이제 차수가 늘어난다? 어떤 말들은 근데 저도 이게, 네, 좀 죄송한데. 아니 여기 얘도 S 시그마 1이랑 S 시그마 2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논문 한번 읽어보면은 맞네 여기 S 시그마 1, S 시그마 2, S 시그마 3 있는 거 보면 논문 27페이지 그렇게 이제 커먼 프로세스드 인풋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해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딱 항상 이렇게 차수의 세제곱씩 해가지고 tx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제타에 대해서 이게 잘 선행결합을 해주면은 제타에 대한 하나의 그 방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오프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저도 좀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저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중간부터 아예 놓쳐서.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 요거 지금 사실 지금 레벨에서 해야 될 거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처럼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플렁크가 아니라 그로스 16에 대해서 듣는 게 마지막 주차에 그때 뭐 그로스 16으로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뭐 9번까지 발표 주제를 정해놨는데 그로스 16 다음에 어차피 플렁크를 할 거였고요. 그 다음에 플렁크 이제 여기서 그로스 16 보거나 플렁크 볼 때는 실제로 논문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깊게 분석을 하는 그 레벨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가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질문이 있거나 뭐 이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화를 끄고.